안녕하세요. 세종참 홍기표 부동산입니다. 네, 부동산 관련된 책을 좀 찾아보다가요, 많은 분들께서 추천 도서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제목은 10년 동안 적금밖에 모르던 39세 김 과장은 어떻게 1년 만에 부동산 천재가 됐을까? 제목이 상당히 길죠? 네, 1년 만에 부동산 천재가 되었다고요? 제목부터가 열정이 넘칠 듯한 저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요, 기본 개념을 익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저도 추천 도서로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5년 만에 자산을 100배 불린 투자고수 램군. 사회초년생으로 직장 생활을 하며 전셋집 구하러 다니다가 많은 의구심으로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월급쟁이 삶에서 부동산 개척한 삶을 블로그와 유튜브 방송으로 자신의 노하우를 많이 알려주고 계신 분입니다. 신혼집을 구하면서 이 땅에 왜 내 집은 없나 고민하다가 본인이 모르는 다른 세상이 있어 놀랐다고 하네요. 정말 열심히만 살면 되는 걸까? 생각 없이 열심히만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열심히 일하고 핑계대면서 해야 할 고민들을 하지 않는 건 아닐까라는 이제 고민 속에서 시작한 것이 부동산 공부였다고 합니다. 3개월 동안 부동산 관련 책을 50권 읽고 인터넷 카페도 50개 가입해서 찾아보고 관련된 교육도 계속 들으러 다니고 현장에 50번 이상 발품도 팔고 이렇게 해서 또 이론을 정립하고요. 7년 동안 7번 이상 하면서 전국을 2번 돌며 조사하고 찾아낸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지포라는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감으로 투자하는 시대가 아니고 모든 거래는 흔적이 남아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런 과거의 이력들을 데이터로 분석하고 표로 만들고 확인해가지고 검증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잘 낚는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은행 금리가 너무 낮잖아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 대비하면 마이너스 금리, 제로 금리라는 이제 말들이 나오는데요. 세계적인 가쁜 워런 버핏은 왜 화폐를 보유하지 않고 주식 투자를 하는 건지, 돈 많은 부자들은 왜 화폐를 보유하지 않고 기업을 운영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다 교환을 통해 만들어지는 수익이 보유 자체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교환이 필수인 겁니다. 세상은 왜 부동산을 필요로 할까? 일자리에 정착이 없었다면 부동산도 없었을 것이다. 일자리가 있은 다음에 주거지가 있고 주거지가 있어야 상권이 생기고 학군이 생긴다. 호재 중에 1등은 고급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고 다음으로 좋은 호재가 고급 일자리와 주거지를 연결해주는 교통이 생기는 것이다. 다음은 그러한 주거지 주위에 상권과 학군, 자연 환경이 뒷받침된다고 설명하고 있네요. 67쪽에 보시면은요,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원칙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가격을 보지 말고 지역을 보라입니다. 좋은 숲에 있는 나무들은 대부분 잘 자란다. 네이버 본사 앞에 SK 본사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네이버 주식이 오르면 마주보고 있는 SK 주식이 오른다는 보장이 있는가? 없다. 하지만 부동산은 있다. 부동산이 주식과 가장 다른 점이 바로 지역성이다. 앞으로 지역의 입지 수준이 유지되는 곳이라면 내 집 마련을 계획해도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토지의 희소성을 보라입니다. 앞으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과거에 지은 아파트보다 비싸지는 게 정상이다. 인건비와 자재비가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자동차처럼 사자마자 중고가 되고 이른바 똥값이 되진 않는다. 30년이 지나면 건물 가격은 감가상각되어 제로가 되지만 건물이 감가상각되는 만큼 토지 가격이 상승한다.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대지 지분이 너무 적은 부동산은 사지 않는 것이 좋다. 건물 비중이 높아 시간이 지나면 감가상각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 집 마련의 의미를 이해하라입니다.
주택 구매와 자동차 구매를 비교해 보면 자동차는 사고 나면 가격이 떨어지는데도 쉽게 산다. 렌트카나 쏘카를 이용하면 될 것을 왜 구매하는 것일까? 출퇴근할 때, 가족과 나들이 할 때 등의 시간에 활용하기 이함일 텐데 아무래도 빌리는 것보다 사는 것이 편해서일 것이다. 그런데 자동차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집이다. 왜 집은 구매하지 않고 렌트로 거주하려 하는가? 곰곰이 생각해보라. 집값이 오르고 내림을 너무 걱정하고 있는 건 아닌지, 주택을 재테크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비중이 너무 높은 건 아닌지 말이다. 내 집은 꼭 있어야 한다. 다만 그 시기가 문제가 될 뿐이다. 여유가 된다면 내 집 마련부터 하라. 제발 최저점을 찾으려 애쓰지 말자. 운 좋게 맞출 수는 있겠지만 자신이 그 순간을 스스로 찾을 수 있을 거란 기대는 버리자. 길게 보면 지금이 가장 저렴하다. 부동산 사이클에 따른 상황 판단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매매가는 하락하지만 전세가는 상승할 때는 바닥에 진입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는 여유를 가지라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상승할 때는 조금 늦었더라도 달리는 말에 얼른 올라타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매매가는 상승하지만 전세가는 정체될 때는 욕심 버리고 다음을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네 번째, 매매가와 전세가가 정체될 때는 기다리는 자에게 기회가 오는 구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32쪽에 보시게 되면 종목별 투자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요. 상가는 유효 수요가 핵심입니다. 상권의 크기는 작으면서 주변에 세대수가 아주 많아야 돼요. 그게 좋은 거고요. 아파트는 수요와 공급이 원칙인데요. 공급이 많아지면 임대가는 하락하게 되고 반대로 공급이 적으면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반 상승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빌라는 교통이 최우선입니다. 자본이 좀 적으신 분들이 아파트보다는 적은 돈으로 직장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교통이 가장 중요하고요. 재건축은 대지 지분이 중요한데요. 건물은 노후화될수록 가격은 없어지고 대지 가격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양권은 적정 분양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토지는 쓰임새, 즉 활용도가 높아야 됩니다. 투자의 기본은 발품, 손품, 협상, 끈기, 용기 이렇게 되는데요. 많이 다니며 보아야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처음 갈 때, 두 번째 갈 때 못 보았던 부분을 또 새롭게 알게 되는 게 있고요. 또 손품은 요즘은 많은 정보가 널려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 모바일 검색, 컴퓨터 검색으로 찾아내기가 쉬운 세상입니다. 매물 시세 확인은 네이버 부동산, 다음 KB 부동산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최근에 8월 21일부터 부동산 광고 표시법 강화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허위 매물 차단을 하고 있으니까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매물 시세는 거의 맞다고 보시면 되고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나 밸류맵, 호갱노노, 디스코 이런 데서 실거래 내역 확인해 보면 지금까지 가격 상승 추이를 체크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한국감정원 통계 사이트에서 관내 실수요자와 외지인 투자자 거래량 확인도 가능하고요. 요즘에 부동산 지인이 인기가 많던데요. 저자가 만든 지포 등 빅데이터 활용으로 원하는 지역을 빠르게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도 이제 나중에는 잘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끈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작하겠다라는 이제 용기가 또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신도시 투자는 성공 확률이 90%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신도시 단점은 공급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세가 형성이 인접 구도시 오래된 아파트보다 낮게 책정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세종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인근 대전만 보더라도 전세가율이 60에서 70% 되는데 세종시는 3, 4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10년이 됐는데도 신도시는 불편함의 시간만큼 가격으로 보상받는다고 하고요. 상가는 인프라가 완전히 완성된 후 들어가는 게 좋고 오피스텔은 일자리가 밀집한 곳 역세권이 좋습니다. 신도시는 왜 항상 오르는 것일까?
시간이 지날수록 도시가 완성되어 갈수록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태생부터가 귀족 출신입니다. 적어도 20개 이상 단지가 들어오는 것을 눈여겨보시고요. 사업 규모가 100만 평 이상 규모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 주체가 LH 정부에서 추진을 하게 되면은 중간에 뭐 스톱하는 이렇게 늦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구도심과의 근접성이 이제 좋은 곳이 좋고 일자리가 함께 들어오는 신도시가 좋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세종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부동산은 날씨와 비슷해서 가까운 지역일수록 날씨가 같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죠? 한 곳이 오르면 연쇄적으로 옆 단지도 흐름을 타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소나기는 국지적으로 오기도 하죠. 한동안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규제하니까 대전이 급상승을 하고 최근에는 대전이 규제지역이 되다 보니 세종으로 관심이 더 많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풍선 효과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저는 이 책에서 과거를 분석해 도표와 그래프를 통한 부동산의 흐름을 파악하고 예측하는 능력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저자에게 박수를 보내봅니다. 앞으로는 AI 시대에 발맞춰 빅데이터 활용 능력이 어디에서든 성공 확률을 앞당길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추천해 봅니다. 무엇이든 기본 지식이 있어야 누군가 얘기를 해도 이해가 되는 법이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그날을 만들어 보았으면 합니다. 이제 코로나와 함께하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네요. 이동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데요. 시원한 가을바람과 함께 독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10년 동안 적금밖에 모르던 39세 김 과장은 어떻게 1년 만에 부동산 천재가 됐을까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고맙습니다. Alright, alright. Okay, okay, okay.